로마의 박물학자 폴리니우스가 쓴 박물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주위를 사로잡은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와 넓은 포용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키루스 대왕. 이 왕은 직접 지휘하는 기병 600여 명은 물론 2만 명에 달하는 군사들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율리우스 안토니우스 셀레우쿠스, 또 클로디우스 알비누스 등 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한편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세네카도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은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기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귀해서 기억력은 곧 권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유명 인사들 중에 뛰어난 기억력으로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어떤 악보든지 한두 번 보고서 다시 그려냈다고 하고요. 또 빌 게이츠 회장은 책을 좋아해서 백과사전을 읽고 A부터 Z까지 이르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줄줄 외울 정도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 천재들에겐 기억을 잘하게 되는 자신만의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 카페에서는 이들의 비밀스런 기억 습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한 번만 보면 400짜리 숫자를 줄줄이 외우고 야, 그리고 나도 안 그래도 움직이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움직이세요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움직이기 쉽겠냐고. 대사 3,000자 정도는 숨 쉴 틈 없이 쏟아내고 내 말만 들어 제가. 160개 국가의 수도를 정확히 외우는 이름하여 기억의 고수들. 이들은 놀라운 기억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억법을 터득한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연습하면 누구나 슈퍼 기억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500짜리 숫자를 기억하는 유대인 에란 카츠. 에란 카츠는 기억력 부문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슈퍼 기억력자다. 제작진은 그의 놀라운 기억력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숫자는 총 400짜리. 그는 숫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조용히 중얼거리며 숫자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암기 방법인 반복해서 쓰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숫자를 한 번 볼 때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모습. 그는 암기하는 내내 손을 움직이고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네, 다 외웠어요. 준비되셨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에란 카츠가 400짜리 숫자를 기억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분 16초. 검증 방법은 제작진이 건네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숫자를 그대로 기억해서 다른 종이에 옮겨 적는 것. 제작진이 준비한 숫자는 어떠한 연관성이나 법칙 없이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낯익은 숫자의 조합을 본 것처럼 막힘없이 종이를 채워나갔다. 그가 적은 400짜리 숫자는 단 한 글자도 틀림없이 원본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건 다 연습과 기술,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마술의 트릭 기술을 배우는 거랑 같습니다. 기억 고수 습관 하나, 나만의 기억법을 찾아라. 40812848. correct. Nice. 그는 순서대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목한 숫자를 중심으로 앞으로 또는 뒤로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마트리아라는 고대 유대인들의 기억법을 사용합니다. 숫자들을 글자들로 바꾼 뒤에 이 글자로 단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험한 400짜리 숫자는 단어 2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200개의 단어로 연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식이죠. 그가 사용하는 기마트리아는 숫자를 문자로, 이를 다시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 즉 숫자로 얘기를 만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숫자 2는 알파벳 N, 1은 T로 바꾸는데 21은 모음을 넣어 not이나 not로 만들 수 있다. 그는 히브리어와 영어를 섞어 자신만의 방법으로 숫자를 기억한다. 저는 두 자리 숫자들을 단어로 바꿨는데요. 예를 들어 첫 줄 첫째 자리에 있는 31은 축구의 골입니다. 41은 양동이고요. 59는 모래, 26은 부시, 조지 부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에 모래로 가득 찬 양동이가 있고 조지 부시가 거기 와서 모래로 노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이 방식으로 400자리의 숫자를 기억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는 길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비상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KBS 개그 콘서트에서 주목받는 코너가 있다.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돼. 야, 그리고 지금 빨리 움직이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마. 너는 지금 빨리 움직여서 말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내보고 움직이라면 내가 움직이고 싶겠냐? 야, 그리고 나도 안 그래도 움직이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움직이세요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움직이고 싶겠냐고. 야,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가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 말만 길어지잖아. 야, 지금부터 움직이세요 내 얘기를 하지 말고 네부터 움직이고 나부터 움직이라 그래. 움직이기 싫으니까.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개그 콘서트 녹화를 앞두고 모두들 연습에 여념이 없다. 그 소란한 연습실 한켠에서 김원효 씨는 끊임없이 대사를 반복하는 중이다. 매주 그가 기억해야 할 대사량은 원고지 15장 분량. 게다가 비슷한 발음의 말장난이 많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누구는 똥 쌌다고 울고 누구는 로봇 달라고 누구는 로봇 달라고 울고 누구는 또 누가 때렸다고 울고 누가 왜 때렸냐고 물어보면 제가 먼저 10억 찾으려면 그는 매주 이 엄청난 대사량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 또 얼굴 찌푸린다. 또 얼굴 네가 보잖아. 맞춰가 안 맞춰. 넌 안 맞춰. 넌 어떻게 다시 해야지. 다시 카드 놓고 현금 인출 누르고. 솔직히 잘 안 헤어지죠.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대사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상황이 그려지거든요. 그 상황만 그려지고 입은 자연적으로 그냥 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요? 여기도 지났어요? 이러면서 대피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근데 지하철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냐? 제작진이 연습을 지켜보니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표정에 감정을 담아 실제처럼 대사 연습을 했다. 빵. You go home. Crazy? 실질적으로 여자를 만진다는 것처럼 대피하십시오 해야 이 여자가 리액션을 어딜 만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리액션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말이 그리고 머리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손 동작 때문에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꽤 많은요 능글능글너구리 사랑스러운 사슴 가시 많은 고슴도치를 비롯해가지고 냐옹냐옹 고양이 뭐라고라고라 고라니 잠깐 날다마는 날다람쥐 그게다가 아니지 덜덜덜덜나기 스물스물 도마뱀 딸랑딸랑 방울뱀에다가 반달곰 돼지 말멧돼지 물개물 쏘사서 쭉 이렇게 외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동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다가 다시 요 하나로 딸랑딸랑하다가 요걸로 몇 번 반복하니까 다음에는 말이 안 나와도 이 행동이 되니까 이 행동에 따라서 말이 또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며 책을 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익은 풍경이다. 예로부터 글 읽는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 리듬을 타며 내용을 기억했다. 이러한 기억법을 쓰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선 몸을 움직이면 정신이 더 잘 기억한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몸을 움직이며 글을 읽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유대인들 그 교실에 들어가면 이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읽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의 운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율이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든 공부든 다 소리내어야 됩니다. 임성모 씨와 이지한 씨가 활용한 분산 반복법이 장기 기억에 유리하다는 것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여러 번 입증된 사실이다. 뉴욕 주립대 볼룸 교수는 프랑스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같은 단어를 주고 한 팀은 30분 동안 한 번에, 다른 한 팀은 하루 10분씩 사흘에 나눠 기억하도록 했다. 암기 직후 실시된 테스트에서 두 그룹은 비슷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나홀호 가진 재평가에선 분산학습을 한 그룹의 성적이 집중학습을 한 그룹보다 35% 높게 나타났다. 분산학습을 한 그룹이 더 오래 기억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보고 듣는 정보를 대부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머릿속에 단기 기억으로 남는 것은 7개 전후다.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그 기억들도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돼 1시간이 지나면 44%가 남게 되고 한 달 뒤엔 21%만이 남는다고 한다. 분산 반복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예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단위 이상의 시간을 그 분야에 투여해야 비로소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반복, 그 분야, 그 영역에 대한 반복 학습 경험 없이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자신만의 기억법을 갖고 있는 기억의 고수들. 그들과 같은 영예를 갖고 싶다면 감정과 행동을 자극해 잠자고 있는 뇌를 깨워라. 그리고 자신만의 기억법을 찾아 반복하면 누구나 기억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기억의 고수들은 이 세 가지 습관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추천한다. 지식의 연결. 나는 그것이 잘 기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도 읽고 공부도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새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적절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우고 관찰하는 동안 지식이 뇌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면서 머릿속에서 저절로 연결을 짓게 되고 결국 기억력 강화로 이어집니다.